70이 넘어 처음 다시 웃게 된 여자와 그 웃음이 보고 싶어 달려온 남자의 이야기. 지금 황혼의 바람이 다시 불어옵니다. 전라도 어느 시골 읍내. 아침 햇살은 창호지 문틈새로 조심스럽게 비쳐들었고 나옥순 여사는 묵은 이불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75년을 살아오며 알람 없이 정확히 6시 반에 눈을 뜨는 이 능력만은 여전했다. 하지만 오늘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일할 곳도 기다릴 사람도 없는 하루였으니까요. 옥수는 잠긴 어깨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겨울이 다 갔네. 그러고는 묵은 솥뚜껑을 열어 어제 먹다 남은 미역국을 덮였다. 냉장고 안엔 먹다 남은 반찬들이 2가지뿐이었고 묵은지를 꺼내어 말없이 상을 차렸다. 혼자 밥을 씹으며 그녀는 텔레비전을 틀었고 무미건조한 뉴스 소리에 맞춰 국을 후루룩 마셨다. 식당 문을 닫은 지 2년. 남편이 쓰러진 후 7년을 간병하다 떠나보내고 그날로 가게도 접었다. 그 후로 그녀의 하루는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조용한 방, 조용한 밥상, 조용한 TV로 채워지고 있었다. 점심 무렵 읍내 나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하루에 3대뿐인 시골버스는 여전히 덜컹거렸고 그 소리가 오히려 정겨웠다. 그녀는 늘 그렇듯 농협 옆 커피 자판기에서 3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버스 정류장 옆 게시판 앞에 섰다. 실버 바이크 투어단 모집 마이너스 제주도 1박 2일 오토바이 여행. 전단지를 본 순간 옥수는 코웃음을 쳤다. 지금 내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라니.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전단지에 그려진 바닷가와 헬멧 쓴 노인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다. 그날 밤 그녀는 자고 있던 다락방에서 남편이 생전에 쓰던 오토바이 헬멧을 꺼냈다. 마른 먼지를 툭툭 털며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다니던 시절, 좁은 뒷자리에 타고 바람을 맞으며 웃던 기억이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떠올랐다. 그날의 웃음이 어쩐지 지금보다 훨씬 젊고 맑아 보였던 것 같았다. 며칠 뒤, 그녀는 읍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에게 물었다. 이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직원은 놀란 얼굴로 쳐다보며 되물었다. 옥순 어르신이요? 오토바이 진짜 타실 거예요? 그녀는 웃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아직은 나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마침표처럼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오래 묵혀둔 용기가 담겨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작은 배낭 하나를 들고 공항버스에 올랐다. 창밖 풍경은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복권이라도 산 기분이랄까. 기대 반, 겁 반 하지만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래, 한 번쯤은 미쳐도 되지 않겠느냐고요. 비행기는 낮은 구름을 가르며 남쪽 섬으로 향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가만 있자. 내가 마지막으로 바람 맞은 게 언제였더라. 그 순간 오랫동안 멈춰있던 그녀의 시계가 조용히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공항 도착장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나옥수는 배낭끈을 한 번 더 조염했다. 입고 온 누빔 점퍼 위로 주최 측에서 나눠준 형광. 노란색 바이크 조끼를 더 씹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웃음이 났다. 그녀 옆을 지나가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모두 같은 조끼를 입고 있었다. 누군가는 헬멧을 든 채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옥수는 그런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들도 다 나처럼 무언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겠지요. 체크인 데스크 근처 실버 바이크 투어단이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 앞에서 키가 작지만 야무진 인상의 여성 진행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참가자 여러분, 조별 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끼 색깔과 번호표 확인해 주세요. 옥수는 자신의 번호가 3번 조임을 확인하고 천천히 그룹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엔 이미 서너시 모여 있었고 그중 헬멧을 품에 안은 한 노인이 시선을 끌었다. 그는 유난히 꼿꼿한 허리에 검은 선글라스를 목에 걸고 있었다. 그 눈길이 옥순에게 닿자 그는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3번 조이신가 봐요? 옥수는 다소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전라도에서 왔어요.
오, 멀리서 오셨네요. 저는 대구에서 온 전무택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투에 능청스러운 미소를 섞어 건넸고 손등을 살짝 들어 인사를 건넸다. 그의 손이 따뜻해 보였다. 옥수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나 옥순이에요. 오토바이 타긴 정말 오랜만이라 좀 떨리네요. 무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처음엔 그랬죠. 이 나이에 뭔 짓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바람을 맞는 순간 그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말에 옥수는 피식 웃고 말았다. 그의 입에서 싹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 순간이라는 표현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각자 헬멧과 장갑, 기본 장비를 지급받았다. 처음 보는 투어용 바이크 앞에서 옥수는 망설였다. 가장자리에서 멈칫거리던 그녀를 향해 무택이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안장 조절하고 스타트 버튼 눌러보는 거 처음엔 어려워 보여도 금방 익숙해져요. 그는 기어 조작과 스타트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었고 옥수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시동을 걸었다. 부르르릉. 엔진 소리가 심장을 울리듯 진동을 전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첫 라이딩 코스는 공항 근처 해안도로였다. 15대의 오토바이가 일렬로 줄을 지어 천천히 바닷가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옥수는 처음엔 속도를 맞추느라 긴장했지만 바람이 뺨을 스치고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자 서서히 긴장이 풀렸다. 그녀의 옆에서 달리던 무택이 소리쳤다. 이 바람,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쵸? 옥수는 헬멧 너머로 씩 웃으며 외쳤다. 진작 알았으면 진작 탔을 텐데요. 그날 저녁 숙소 앞 벤치에 앉은 옥수는 스스로도 놀랐다. 몸은 피곤했지만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바람 맞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었고 손엔 어느새 커피캔이 하나 들려 있었다. 무택은 숙소 뒤편에서 바람을 쐬고 돌아와 옥순 옆에 앉았다. 그는 커피 한 캔을 건넸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지만 오늘 같은 날엔 한 캔쯤 괜찮겠죠? 오늘 같은 날이요? 혼자보다 같이 바람 맞는 날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웃었다. 옥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에 어두운 바다가 펼쳐지고 그 위로 별빛이 하나 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웃지 않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옥순을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 창문 사이로 제주바람이 조용히 불어들었다. 나옥수는 느릿하게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났다. 어깨는 조금 뻐근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뽀얀 햇빛이 비추고 있었다. 이 나이에 내가 웃고 있네. 식당에서는 아침 공양이 준비되어 있었다. 미역국, 버섯나물, 고슬고슬한 밥. 한 상 가득 차려진 정갈한 반찬들 앞에서 그녀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주변을 살폈다. 3번조 테이블, 전무택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는 눈으로 먼저 인사했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장난기가 묻어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그의 첫마디에 그녀는 씩 웃었다. 잠은 잘 잤죠. 다만 다리가 좀.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라서 다행이에요. 무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하루에도 수십 킬로를 걸었는데 요즘은 오토바이 아니면 큰일이죠. 그래도 그거 아세요? 엉덩이 근육은 아직 살아있답니다. 그의 너스레에 옥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삼키느라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하며 젓가락 사이로 흘러나오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혹시 식당 하셨다고 했죠? 무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 남편이랑 셋이서요. 마을에서 장터 반찬집 했어요. 뚝배기 된장국 하나로 버텼죠. 셋이서요? 응. 우리 영감이랑 아들 하나 있었는데 영감은 벌써 갔고 아들은 서울서 바빠요. 나도 이젠 혼자죠.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말끝에 머뭇거림이 있었다. 무택은 반찬을 집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저도 비슷해요. 결혼 생활 30년 그리고 이혼. 지금은 연극 하나 붙잡고 혼자 살아요. 연극이요? 예. 연극 배우예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공연도 하고 아이들 체험극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나이에 연극 배우라니. 그러자 무택은 말끝을 올리며 덧붙였다. 요즘은 말이에요. 박수보다 눈빛을 더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관객이 눈을 마주쳐주는 그 순간이 참 좋아요. 그 말에 옥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젊었을 때 그녀 역시 사람 눈빛 하나로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눈을 마주칠 일이 없어졌던 것이다. 식사를 마친 후 오늘의 라이딩 일정은 오름 등반과 해변 코스였다. 3번 조는 바이크를 타고 천천히 오름 초입까지 달린 뒤 도보로 오르기 시작했다. 해송숲을 지나면서 무택이 가볍게 그녀의 보폭을 맞췄다. 산길은 험하지 않았지만 제주의 짙은 향과 바람이 코끝을 자극했다. 이 숲길 좋죠? 예, 나무 냄새 살아있네요. 요즘은 이런 데서도 숨을 깊게 못 쉬었어요. 그럼 오늘은 마음껏 들이마시고 가요. 어차피 우리 젊을 일 없잖아요. 그의 유쾌한 농담에 그녀는 이번엔 소리내어 웃고 말았다. 누군가와 함께 웃는 일이 이렇게 가슴을 간지리는 것이었는지 그녀는 잊고 있었다. 오름 정상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잔잔했고 바람은 따뜻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공기 사이에 감정이 흐르는 듯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무택이 그녀를 향해 말했다. 옥순 씨, 오늘도 웃네요. 왜요? 이상해요? 아니요. 아름다워서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햇살이 눈부셨기 때문인지 얼굴이 붉어졌기 때문인지는 그녀도 잘 몰랐습니다. 여행 이틀째 저녁. 숙소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저마다 흙 묻은 신발을 털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옥수는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바라봤다. 뺨에 맺힌 햇볕 자국이 선명했다. 바람을 맞고 걷고 웃고 또 웃고 이렇게 오랜만에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본 것도 참 오랜만이었다. 밖은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무택이 건넨 메모에는 숙소 뒤편 정자에서 별 보기 어때요?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그녀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살짝 떨림을 느꼈다. 그 떨림은 설렘과 두려움 사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정쩡한 감정이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자에는 이미 무택이 도착해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 2잔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옥수는 괜히 땅만 보며 조심스레 다가갔다. 오늘은 많이 탔죠. 예, 바람이 좋아서인지 힘든 줄도 몰랐어요. 옥순 씨, 참 대단하십니다. 뭐가요? 웃는 거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무택의 말에 그녀는 괜히 입가를 만졌다. 웃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했지만 생각해보니 자신도 언젠가부터 웃는 법을 잊고 살았던 것이 분명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유자차를 마셨다.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되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바람이 정자 기둥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고 그 소리에 두 사람의 옆머리가 동시에 흔들렸다. 무택 씨 연극하신다고 했죠? 왜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왜 그 길을 택하셨어요? 한참 전에 이혼하고 나서였죠. 다 잃었다고 생각하던 참에 누가 그러더군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기 전에 무대 위에라도 서보라고요. 그 말에 옥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든 식당이든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리가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던가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요, 누군가 내 대사를 기다려주는 그 순간이 참 좋아요. 근데 요즘은 그보다 이렇게 누군가와 말없이 앉아있는 게 더 좋기도 하고요. 그 말에 옥수는 눈을 피했다. 숨이 살짝 막힐 정도로 조용하고 진심 어린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낯선 감정이 가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이 자꾸 마음을 흔들었다. 익숙해지기 시작한 여행, 익숙해지기 시작한 사람. 그 모든 것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실감났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는 예정 시간보다 서둘러 출발한다고 주최 측이 알렸다.
그녀는 조급하게 짐을 싸며 무택을 찾았다. 전무택 씨, 어디 계시지? 그 순간 숙소 프런트 데스크 근처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뭔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녀가 다가가기 전 스태프의 호출에 따라 다른 쪽으로 이동해버렸다. 옥수는 망설였지만 시간이 없었다. 버스 출발 방송이 울리고 함께 참가한 다른 이들이 줄지어 승차를 시작했다. 나중에 공항에서라도 인사드리면 되겠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왠지 허전했다. 출발 직전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에 작은 종이를 들고 뛰어오는 무택을 보았다. 그는 분명 그녀를 향해 달리고 있었고 뭔가를 외치는 듯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가 건네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표정에 담긴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녀는 창문에 손을 대고 속으로 되뇌었다. 나 인사도 못했네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며칠째. 나옥순의 방에는 다시 묵은 공기가 내려앉았다. 여느 때처럼 똑같은 침대, 똑같은 냉장고, 똑같은 밥상.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게 낯설었다. 옥수는 식탁 앞에 앉아 된장국에 숟가락을 담갔다. 소리는 텔레비전 속 드라마에서만 들려왔고 그녀의 방 안엔 정막이 꽉 들어차 있었다. 마치 여행을 다녀온 게 아니라 어디 먼 타국에 다녀온 것처럼 몸과 마음이 이질적이었다. 그 사람 정말 달려왔었지. 그날 창밖에서 뛰어오던 무택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손에 들려있던 작은 종이 조각, 그리고 미처 다하지 못한 말들. 그녀는 주방 구석에 놓인 여행 가방을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행사장에서 나눠준 바이크 조끼, 유자차 한 봉지, 그리고 무택이 남긴 손메모가 한 장 들어있었다. 숙소 뒤 정자에서 별 보기 어때요? 그 단정한 글씨를 천천히 쓸어내리다. 그녀는 불쑥 혼잣말을 했다. 그 사람, 그냥 잊을까요? 하지만 입술에 맺힌 그 말은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이미 거짓처럼 느껴졌다. 잊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손전화기를 꺼내들고 인터넷을 열었다. 전무택 연극배우. 대구 연극인 전무택. 검색어를 넣어보았지만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사진도 이름도 흔한 탓인지 별다른 단서가 없었다. 혹시나 싶어 제주 바이크 투어 주최 측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쪽에서는 정중하게 말했다. 참가자 간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로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 말에 마음이 한 번 더 무너졌다. 밤이 되자 옥수는 불을 다 끄고 마당에 나갔다. 담벼락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동네에선 별이 잘 안 보였지만 제주에서 봤던 별빛이 눈에 아른거렸다. 무택 씨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그녀는 작게 읊조렸다. 말소리가 바람에 섞여 어둠 속으로 흘러갔다. 혼잣말이 이토록 간절하게 들리기는 참 오랜만이었다. 다음 날 읍내복지회관에 나간 그녀는 오랜만에 얼굴을 비춘 탓에 반가운 인사를 많이 받았다. 어르신,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바람 좀 쐬고 왔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채색이었다. 바람은 맞고 왔는데 그 사람은 두고 왔다. 며칠 후 친구가 그녀를 불렀다. 옥순아, 이번 주말에 문화센터에서 무료 연극 공연이 있대. 도시에서 내려온 팀이 한다는데 같이 갈래? 처음엔 망설였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연 제목은 그 여자의 가을, 주연은 낯선 이름이었다. 그녀는 별다른 기대 없이 입장권을 손에 들고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다. 공연이 시작되고 무대 조명이 켜졌다. 주인공은 중년의 여성을 연기하는 젊은 배우였고 극은 삶의 굴곡을 담담히 풀어가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게 중반. 무대 한편에서 등장한 노인의 목소리에 그녀는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그 목소리, 그 낮고 부드러운 톤. 그의 말투. 천천히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에 헬멧 없는 무택이 서 있었다. 그는 조연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주연처럼 깊고 단단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대사를 이어갔다. 늦게 피는 꽃도 피긴 피는 겁니다. 봄이 지나도 가을에 피는 꽃도 있어요.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옥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 사람 연극 계속하고 있었네요.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박수로 배우들을 맞이했다. 옥순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심장은 뛰고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는 내가 먼저 걸어가야 하는 걸까요?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이 울리자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옥수는 여전히 무대만 바라보고 있었다. 박수 소리, 웃음소리, 누군가의 대화가 주변에서 울렸지만 그녀에겐 들리지 않았다. 그저 무대 한복판,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이던 남자. 그가 다시 고개를 들고 관객석을 향해 눈을 스쳤을 때 옥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다. 그 사람 맞죠? 입속으로 중얼거린 그 순간 공연장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출구로 향했다. 그녀도 일어섰지만 다리는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다. 어떡하지, 그냥 나가면 또 못 보게 될까봐. 입구 쪽에서는 배우들이 관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옥수는 조심스럽게 스태프에게 물었다. 혹시 무대에 나오셨던 전무택 배우님, 지금 계신가요? 스태프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옆 복도 쪽을 가리켰다. 저쪽 분장실 복도로 가시면 곧 나올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걸음씩 그 복도로 향했다. 작은 출입문 앞에 다다랐을 때 마침 안쪽에서 문이 열리고 있었다. 가볍게 땀을 닦으며 나오는 한 남자. 바로 그였다. 무택은 분장실 문을 닫으려다 문득 시선을 들었고 그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을 보자 잠시 숨이 멎은 듯 굳어섰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로를 바라봤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무택이 입을 열었다. 옥순 씨 진짜, 옥순 씨 맞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예요. 제가 먼저 와버렸네요. 무택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 꿈꾸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여기서 다시 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요. 그날 공항에서 인사도 못 드리고 손에 뭐 들고 있었죠? 그는 허리춤을 더듬더니 웃으며 말했다. 명함이었어요. 겨우 만든 거였는데. 그날 놓친 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녀는 그 웃음에 울컥했다. 웃음은 여전했고 말투도 여전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만큼 깊어진 감정이 고여 있었다. 그 후로요, 찾았어요. 인터넷도 뒤지고 전화도 해보고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절에 전화했어요. 개인정보라며 안 가르쳐 주더군요. 무택은 고개를 숙이다가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혹시 이번엔 연락처부터 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핸드백을 열었다. 그 안에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사실 공연 오기 전에 적어왔어요. 못 만나면 그냥 접수처에라도 맡기려 했죠. 그는 두 손으로 그 쪽지를 받으며 말했다. 옥순 씨는 참 대단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미련한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제가 바람을 두 번 맞더라고요. 하나는 제주에서, 하나는 여기 가슴에서요. 그 말에 무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그 손을 옥순이 먼저 잡았다. 손끝이 닿자 오래 참아온 숨이 동시에 새어나왔다. 마치 바람이 다시 돌아온 듯한 순간이었다. 문화센터를 나선 두 사람은 별다른 약속 없이도 나란히 걸었다. 초여름 저녁 바람은 적당히 불었고 거리엔 노란 가로등 불빛이 깔려 있었다. 옥순 씨는 지금도 전라도에 계시죠? 무택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예, 마을 식당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 여행이 처음이자 마지막 바람 맞는 일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은 그 바람이 다시 불었네요. 무택의 말에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근처 찻집에 자리를 잡았다. 작은 커피잔 사이로 조심스레 흘러나온 이야기들. 무택은 주말마다 지역 공연을 돌며 아이들 교육 연극과 어르신 대상 극장을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럼 평일에는요? 혼자 책도 읽고 걷기도 하고 옥순 씨 생각도 하고요. 그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잔을 들었다. 기분이 묘했다. 좋았지만 겁도 났다. 서로의 시간이 다시 겹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쪽 대구잖아요. 나는 전라도인데 이 거리.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무택은 조용히 손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1시간 반 기차면 돼요. 가깝진 않지만 멀다고도 할 수 없죠. 게다가 저는 시간이 많아요. 옥순 씨 보고 싶다고 뛰어가는 거,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면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기분 좋은 어지러움 같은 게 가슴에서 올라왔다. 그동안 그녀는 늘 혼자 견디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고 누군가 당신을 만나러 가는 게 제 일입니다라고 말해준 건 참 오랜만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여요. 하지만 아직은 좀 서툴러서요. 천천히 해요. 저는 기다릴 줄 압니다. 그 말에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살짝 그의 손등을 덮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진짜로 왕래를 시작했다. 무택은 금요일 오후 기차를 타고 내려왔고 옥수는 이따금씩 대구로 올라갔다. 지하철 타는 법을 다시 익혔고 버스 노선도 새로 외웠다. 서로의 집에서 밥을 해먹고 동네 시장을 함께 돌며 마늘 한 통도 함께 고르곤 했다. 하지만 관계라는 건 단순히 거리를 넘는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작은 어색함, 습관의 차이, 말투 하나에서도 오래 혼자 살아온 두 사람의 고집이 튀어나왔다. 이 수건은 왜 여기다 걸어요? 젖은 건 밖으로 빼놔야죠. 나는 항상 여기다 말렸는데 왜 그래요? 습해요. 이러면 곰팡이 생겨요. 곰팡이보다 그 말투가 더 무섭네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다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한쪽이 삐지면 다른 쪽이 달랬고 달래다가 또 웃고 다시 밥을 차렸다. 무택은 이따금 공연에 그녀를 초대했고 옥수는 연극대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끝나고 나면 그는 항상 말했다. 무대 위에 있던 제일 좋은 관객은 옥순 씨였어요. 그 말에 그녀는 쑥스러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뜨끈하게 데워졌다. 어느 날 무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옥순 씨, 이제 우리 이야기 가족들한테도 말해볼까요?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잠시 멈췄다. 생각보다 그 말이 일찍 나왔다. 우리 아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오지만. 그래요. 그럴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무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두 아들은 좀 놀라겠지만 괜찮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진심이었던 선택은 지금 이 순간뿐이거든요. 그녀는 오래 묵은 국물 한 숟갈을 삼켰다. 마음 깊은 데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이 사랑은 젊은 날의 격정도 아니고 혼자의 쓸쓸함을 달래기 위한 타협도 아니었다. 오래 걸려서 찾아낸 용기, 그것은 천천히 걸어도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무르익은 어느 날, 나옥수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전라선 기차역에 도착했다. 표정은 평소처럼 덤덤했지만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전무택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죠? 아니요. 제일 먼저 온 사람처럼 보여요. 그는 짐을 받아들고 그녀의 손을 자연스레 잡았다. 그날 두 사람은 1년 전 만났던 그 섬으로 향했다. 제주. 실버 바이크 투어단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굳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냥 둘이 천천히 기억을 따라 걷고 싶었다. 처음 만난 공항 입구, 오토바이 장비를 받던 해안도로, 밤하늘 별을 올려다보던 정자.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또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기억 속 장면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게 이상해요. 꿈처럼 흐릿할 줄 알았는데. 무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그 장면을 흐리게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정오 무렵 두 사람은 여행자들이 떠난 조용한 오름 초입을 찾았다. 마치 처음처럼 나란히 천천히 걸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름 정상에 도착하자 잔잔한 바다가 멀리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다. 그녀는 말없이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무택은 그녀 곁에 조용히 섰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옥순 씨,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여기서 약속 하나만 할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떤 약속요? 나중에 누가 먼저 가든 남은 사람이 꼭 여기 다시 오기. 혼자라도 바람 맞으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혼자라도. 근데 말이죠. 너무 오래 혼자 두진 마요. 길게 기다리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약속. 그들은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등 위로 서로의 온기가 천천히 번져갔다. 해질 무렵 그들은 제주 한적한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들렀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하늘이 천천히 어둠을 물들였고 두 사람은 조용히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무택 씨. 예. 지금 이 순간이요. 어디에 남겨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그는 대답 없이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바람은 또 한 번 살랑이며 두 사람의 발끝을 스쳤다. 그 순간 나옥수는 생각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짙은 향을 품는다는 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먼 곳까지 퍼져가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바람은 다시 불고 있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깊은 향을 품듯 이들의 사랑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연재되는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로 이어집니다.